여러분,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봇 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장 비싼 부품이 바로 관절과 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의 껍데기만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14개의 회전 모터와 정교한 로봇손이 되었는데요. 테슬라가 이 핵심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한국 기업, 그리고 메타가 차세대 로봇손을 만들기 위해 손잡은 또 다른 히든 챔피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로봇 회사가 아니라 이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로봇주가 아니라 테슬라와 메타의 공급망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진짜 수혜주를 지금 선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심장과 메타의 손길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 대장주 두 곳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약 2만 달러, 하나로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옵티머스의 생산 원가에서 어떤 부품들이 가장 비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감속기, 토크 센서, 엔코더 등 다양한 부품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부품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전형 액추에이터. 옵티머스에는 총 14개가 들어가고 원가 비중 42%를 차지합니다. 이 부품은 로봇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모터로 쉽게 말해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용되는 부위를 보면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발목까지 로봇이 팔을 들어 올리고 손목을 돌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등 이 모든 관절 동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품이죠. 다음은 선형 액추에이터. 역시 총 14개가 들어가며 원가 비중은 33%입니다. 이건 로봇이 신체를 수축하고 확장시키는 직선 운동을 담당하는 부품이에요. 로봇이 앉거나 일어서고 팔을 펴거나 다리를 뻗는 등 모든 직선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죠. 산업용 로봇으로 비유하자면 부품을 밀고 당기거나 조립해서 직선 운동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손. 이건 단 2개만 들어가지만 원가 비중이 무려 15%에 달합니다. 단가 기준으로 따지면 옵티머스 전체 부품 중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이 로봇손은 물체를 잡고 들고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따르거나 물건을 들고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등 섬세한 감도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부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할 두 종목 중 하나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회전형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와 함께 로봇손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향후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핵심 수혜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중 약 7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로봇의 동력을 전달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를 세분화해보면 로봇 관련주를 미리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세 가지 핵심 분야가 나오죠. 바로 감속기, 구동 모터, 그리고 제어 장치인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먼저 감속기는 힘을 높이고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대표 관련주로는 SPG, SBB테크, 우림 PTS, 해성 TPC 등이 있습니다. 반면 구동 모터는 속도 조절 없이 동력을 직접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감속기와 결합하면 빠른 회전력을 줄이면서 특정 부위에 더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모터와 감속기가 항상 1:1 비율로 장착되는 구조입니다. 구동 모터의 역할을 조금 더 보면 로봇의 다리와 팔을 회전시키는 전용 모터가 있고, 산업용 로봇은 정밀 제어를 위해 별도의 제어 모터가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에는 바퀴 구동의 모터가 장착되죠. 대표 관련 종목으로는 하이젠 R&M, 티로보틱스, 사면이 있고, 최근 수급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휴머노이드 산업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션 컨트롤러. 이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제어 시스템입니다. 모터와 감속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움직임을 계획하고 명령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 모터를 조정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동안 속도를 제어하거나,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부품을 용접할 때 궤적을 계산하는 기능이 모두 이 장치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 관련 종목으로는 RS 오토메이션, 로보스타, 아지넥스텍이 있고요. 세 종목 모두 최근 흐름이 꽤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택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구동 모터, 센서, 제어기를 하나로 묶은 올인원 스마트 액추에이터, 즉 통합형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다른 회사들은 부품을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이 회사 제품은 하나만 써도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 로봇 기업인 테슬라가 선택한 거죠. 이렇게 감속기, 모터, 제어기, 센서가 모두 통합된 제품을 바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로봇 부품주를 볼 때는 일반 서브모터 전문 기업보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매매해야 재료가 터질 때 훨씬 강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국가 단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도 점유율 1%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끼리 목숨 걸고 기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각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성장률과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30%, 시장 규모는 420조 원으로 전망되고요. 대표 기업은 피규어 AI입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25% 성장, 시장 규모는 330조 원 수준이며 대표 모델은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33%, 시장 규모는 540조 원으로 예상되고 대표 기업은 메타입니다. 군사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17% 성장, 시장 규모는 110조 원으로 전망되며 대표 기업은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37%, 시장 규모는 6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대표 기업은 구글입니다.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서비스용과 가정용 로봇이 실제 사람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성장률과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현재 가장 돈이 되고 실제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그래서 리드 기업인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바로 이 산업용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각 분야별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우리가 당장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과도 비슷하죠. 한국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그런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종목 반드시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포도, 3번 딸기,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박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테슬라, 구글, 그리고 LG가 동시에 눈여겨본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의 탑티어, 그 주인공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의 원가 중 무려 75%를 차지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국내 유일의 로봇 기업입니다. 이 로보티즈의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구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 알로하에도 사용될 만큼 기술 성능이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뿐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 기아, 도요타, BMW,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까지 로보티즈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을 정도로 확실한 기술 경쟁력과 신뢰도를 갖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티즈는 구동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기능을 전부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 바로 다이나믹셀이라는 자체 개발 제품을 갖고 있죠. 이 다이나믹셀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40여 개 나라로 수출될 만큼 기술력과 완성도를 모두 인정받은 대표적인 핵심 제품입니다. 특히 최근 하나증권 보고서는 로보티즈가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됐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주가 재평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로보티즈는 이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까지 성공시킨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동종업계의 PSR, 즉 주가 매출 비율을 비교해보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약 80배, 하지만 로보티즈는 아직 1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 업종 PSR을 60배 정도로 가정했을 때 로보티즈는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언제든 다시 한번 큰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로보티즈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로보티즈의 주가가 불 한 번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대형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보티즈의 2대 주주가 LG전자라는 점이죠. 현재 LG전자가 지분 7.36%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에 올라와 있고요. 로보티즈의 기술력이 글로벌 톱티어 수준이기 때문에 LG전자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추가 지분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은 현재 총 3곳으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베어로 로보틱스입니다. LG전자는 1차로 지분 20%를 확보했고 이후 31%를 추가 확보하면서 총 지분 51%를 넘기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즉, LG전자가 투자하는 로봇 기업들은 결국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하며 직접 경영권을 가져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국내 상장사 로보스타입니다. LG전자는 1차로 20%, 그리고 2차로 13%를 추가 매입해 현재 총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약 18%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LG전자의 투자 패턴상 3차 지분 투자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로보티즈입니다. 현재 LG전자가 들고 있는 지분은 아직 7% 남짓. 이 말은 곧 향후 2차, 3차 추가 지분 투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지분 투자 이슈는 시장에서 10배, 20배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대형 재료로 작용하죠. 제가 이걸 단순한 가설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LG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로봇 기업들의 과거 인수 과정을 보면 결국 목표는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50% 이상 지분 확보였습니다. 따라서 로보티즈는 기본적인 펀더멘털도 탄탄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지분 투자 호재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폭등이 예상되는 로봇 관련주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옵션이에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할 때도 이 콜옵션을 체결하고 인수를 진행했죠. 그럼 콜옵션이 뭐냐면요, 특정 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 콜옵션을 걸어두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로봇 기업이 성장했을 때 추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고요. 둘째, 이미 정해둔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하면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셋째, 초기에 큰 지분을 사지 않고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후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로보티즈가 LG전자의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경영 참여 목적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지분 인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즉, 조만간 지분 인수 관련 대형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세 개 기업의 주력 사업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LG전자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우선 베어 로보틱스는요, 자율주행 로봇이 주력인 회사입니다. 즉, LG그룹의 모든 생산 공장 내에서 물류 자동화를 담당하는 자율주행 로봇과 물류 로봇 생산을 전담하는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LG그룹의 전자제품 조립 검사 공정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제조 라인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LG그룹이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에 들어가는 정밀 액추에이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즉, 세 회사를 함께 보면 LG전자가 추진 중인 완전 자율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 구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이 세 기업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스마트 팩토리 계획 자체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이 세 기업 모두의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분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확률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또 LG전자는 향후 몇 년 안에 이 세 로봇 기업과 그룹 내 AI 계열사들을 모두 결합해 연 매출 1조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을 완성하고 판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죠. 결국 핵심은 로보티즈입니다. 이 회사는 LG의 전체 스마트 팩토리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LG전자가 경영권 확보 지분인 51%까지 콜옵션을 발동시킬 가능성, 저는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의 기술력과 생산 제품은 이미 테슬라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검증이 끝난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LG전자의 지분 인수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대기업의 지분 인수 이슈가 피인수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이미 사례로 다 학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 1월 1차로 지분 10.2%를 확보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3월에 추가로 4.8%를 인수하면서 총 지분율을 14.99%까지 끌어올렸다는 뉴스가 나오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어떻게 됐죠? 단 1년 만에 6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옵션을 실제로 발동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20% 추가 인수, 결국 총 35%까지 확대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또다시 180%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 패턴만 봐도 대기업의 지분 인수 소식이 얼마나 강력한 폭등 트리거로 작용하는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차 초기 투자만 진행된 로보티즈,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원년을 맞이하면서 자체 기술력에 더해 LG전자의 지분 인수 호재까지 겹친다면 이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폭발할지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로보티즈 정말 한번 제대로 대박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 시기, 이건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 새롭게 참전한 메타, 이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업이 메타와 함께 어떤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기업의 주가가 왜 오르는지 그 이유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먼저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방향성부터 살펴볼게요. 메타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고 자체 AI 모델인 라마를 활용해 로봇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메타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기업들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로봇을 위한 AI,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즉 AI 중심의 로봇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메타의 최고 경영자이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의 AI 연구의 일환으로 촉각 인식과 손의 세밀한 동작, 그리고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새롭고 정교한 로봇 손이 작동하는 모습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남긴 겁니다. 즉 메타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봇 하드웨어 기술까지 직접 주도하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형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비상장 로봇 기업 워닝 로보틱스가
미국 메타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 파랄렉으로 핸들을 공동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 실제 메타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 팔은 단순한 시제품 수준이 아닙니다.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국가 연구기관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이미 국내 최상위권 수준으로 검증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을 직접 구매하고 MOU 체결까지 검토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 5개 기업 모두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팔을 테스트하고 기술력을 검증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후의 전개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메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메타는 워닝 로보틱스가 가진 기술 그대로를 살려서 우리 메타 제품에 직접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결과 공동 개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제안은 워닝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메타를 파트너로 택한 이유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워닝 로보틱스가 어떤 로봇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특히 메타가 러브콜을 보냈는지 관련 영상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메타의 마음을 사로잡은 워닝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은 바로 로봇 촉각 센서입니다. 이 촉각 센서는 로봇이 촉감을 인식하도록 돕는 핵심 부품인데요. 물체의 압력, 질감, 온도, 마찰력 등을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로봇의 피부 역할을 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촉각 센서의 기술력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의 힘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로봇은 작업 중 위험할 뿐 아니라 활용 범위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부분에서 워닝 로보틱스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준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 촉각 인식 기술을 워닝 로보틱스가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러브콜을 보낸 거죠. 그리고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메타와 공동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성과까지 이어졌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워닝 로보틱스는 메타와 이번 계약을 체결하며 비밀 유지 조항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이 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메타와 워닝 로보틱스가 체결한 비밀 유지 조항, 여기에 대해서는 총 3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 두 기업이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실제로 메타와 장기 계약이 체결됐다면 워닝 로보틱스의 글로벌 인지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기업 가치 또한 크게 뛰겠죠. 게다가 안정적인 매출 확보까지 가능해지면 주가 역시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가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타는 이미 VR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했죠. 그런데 VR 기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손으로 가상 공간의 사물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메타는 이미 여러 형태의 컨트롤러를 출시했지만 이번에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메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 핵심 장비로 채택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 메타가 직접 워닝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 중 단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주가에서 10배, 20배 상승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즉, 워닝 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 긴밀히 얽힌 초핵심 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워닝 로보틱스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로봇 대형 호재를 어떤 종목이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될까? 워닝 로보틱스는 원익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원익그룹주 중에서도 단 하나의 종목만이 이 호재를 직접 반영하게 됩니다. 그 종목이 바로 로봇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원익홀딩스입니다. 결국 메타와의 협업,
그리고 로봇팔 핵심 기술이라는 대형 재료는 비상장사 워닝로보틱스가 아닌 상장사 워닉홀딩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워닉홀딩스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탑업인 출자 현황을 한번 보면요. 현재 워닉홀딩스가 워닝로보틱스에 출자한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 목적이 단순한 재무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참가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지분율은 무려 94.7%, 사실상 완전 자회사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워닝로보틱스가 상장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수급과 재료는 상장사인 워닉홀딩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닝로보틱스의 메타 협업 이슈와 로봇 핵심 기술력 호재가 전부 워닉홀딩스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워닉홀딩스는 지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기회 구간으로 보고 한 주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언제든 크게 터질 잠재력을 가진 핵심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워닉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워닉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워닉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1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